자, 반갑습니다. 제인이이고요. 우리 오늘은요, Welcome to ADOT, Welcome to All About Syntax 2부터 5로서 All About Syntax 줄여가지고 AAS 2부터 5가 어떠한 강의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면요, 아마도 All About Syntax 1을 끝내고 왔거나 아니라면은 학원 내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았는데 독해 점수가 11점에서 25점 사이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진단해 볼게요. 아마도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단어 하나하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을 못 읽겠어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로서 쌤, 저는요 I love you, I hate you 이런 문장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길어지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의 문장이 두 줄 나오는 순간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한다거나, 혹은 선생님, 저는요 애들이 모르고 있는 어려운 단어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휘가 하나의 문장 속에 있으면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요 이 문장은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I love you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한다 너를 간단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수능과 내신에 나오는 긴 문장은요 읽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시간 줄게요.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딱딱딱 I love you처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럴까? 나는 짧은 문장들은 다 들어오는데 이런 긴 문장은 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두 문장의 패턴, 다시 말해서 두 문장의 모양과 해석 원리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긴 문장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쌤, 그러면요 이 문장의 원리 원칙이요 아까 봤던 I love you랑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어떻게요? 사실은 you가 I고요, can remember이 love고요, 더 generic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 you입니다. 그러니까 you가 주어, can remember 동사, 끝까지가 목적어 을을이죠. 그래서 I love you, 나는 주어, 나는 사랑한다, 무엇 을을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영어에서의 모든 문장들은요 총 5가지의 패턴 되게 합시다. 다시 말해서 5가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절대 없어요. 조금만 이야기해보자면 I go의 모양이 있고요, I'm pretty의 모양이 있고요, I love you의 모양이 있고요, I will give you a pen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 문장은 왜 깁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 앞에서부터 컴마까지는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야기를 해볼게. 거품이에요. 거품이고요. 그리고 어부부터 에이트까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식어이고요. 그리고 since부터 thin까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 내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품이며 수식어인지를 알고 있으면요 얘를 뭐 할 수가 있다? 여기 지워서 패턴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거품과 수식어를 지우면요 당신은 기억할 수 있다, 무엇 을을 I love you랑 같은 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거품과 수식어도요 나름대로의 읽을 수가 있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있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하나의 문장 내에서 그 문장의 해석 원리만 잘 안다면요 어떠한 문장이든 잘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All About Syntax 2부터 5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 바로 하나의 문장의 해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얘를 다 알면요 어떠한 문장이든 다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단어 안다는 전제 하에.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All About Syntax 2부터 5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AAS2와 3 때 문장의 형식, 다시 말해서 5가지의 모양을 배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I go의 모양, I am cute의 모양, I love의 모양을 배울 겁니다. 이러한 모양이 영어에서의 O 형식이라고 하고요, 영어에서의 뼈대입니다.
근데 문장이 왜 길어지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로바 신텍스 4에서 구라고 하는 걸 배울 것이고요. 5에서 절을 배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소식어와 거품들이에요. 이렇게 배우면요. 딱 2주 몇 주입니까? 8주 안에 모든 문장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제가 몇 년간 영어를 포기했는데 몇 개월 내에 가능하다고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수강 후기라거나 데이터를 믿으세요. 데이터에 의해서 입증되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은요. 존재하는 모든 수능의 식기능 기출 문제하고 부교재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만 다 알려줄 것이니까 잘만 따라오잖아요. 8주 안에 모든 문장 다 읽을 수 있게 해줄게요. 여러분, 8주면요. 2달이에요. 얼마입니까? 2개월이야. 긴 시간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몇 번? 8번 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대충 하면요. 8주 안에 점수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이 방법은요. 사회, 국어, 수학 다 통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공부한다는 표현은요. 학습한다고 하죠. 학습한다라고 하죠. 이때 학습은요. 학과 습이 합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들어야 한다. 중요하다. 학은요. 배울 학이고요. 습은요. 익힐 습이에요. 학은요. 내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내용들을 머리에 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과외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습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쌤, 습은 무엇입니까? 이 습은요. 복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 내용들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무엇이다? 복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쌤, 복습은요. 내가 배운 새로운 내용들을 그냥 냅다 읽는 거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습, 가장 효율적인 복습은요. 요 내가 배운 내용에서 무엇을 내가 아는지 아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을 구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반복을 해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습이에요. 됩니까? 쌤, 근데 제가 새로 배운 내용에서 어떤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주어? 만약에 들어봤어. 익숙해.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쌤,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완벽하게 학과 습을 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일단 공부를 할 때 1일차에서 4일차까지는요. 어로바 신텍스 새로운 내용을 듣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묶은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습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습입니다. 습, 바로 열고 복습입니다. 그런데 복습을 할 때에도 냅다 복습해와 라고 하면요. 효율적이지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ADAS는요. 자, 복습 AI 그리고 리얼 AI, 테스트 보는 날 보는 정규 AI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최고의 복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4일차에 배운 학한 내용 있잖아요. 배운 내용들을 배우는 것을 복습한다. 그날 배운 걸 복습을 한다. 복습 AI이고요. 5, 6일차에 전날 배운 것들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리얼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한다. 리얼 AI. 정규 수업이 있는 날 테스트한다. 정규 AI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날짜에 맞게 파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모습은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일차부터 4일차까지가 있을 것이고요. 5, 6일차, 7일차가 있다고 하는 건데 가장 먼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죠? 자, 스텝 1.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을 때 판서하는 내용은 물론이고요. 말로 하는 모든 내용들까지 다 꼼꼼하게 필기를 합니다. 이렇게 판서했어요. 똑같이 뭐 한다고요? 필기한다고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배속으로 듣는 거 곱하기 1.5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띄엄띄엄 듣거나 스킵하거나 필기를 베낀다면 데이터베이스상 입증되어진 팩트로서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쌤, 초면인데 말을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점수를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강의는요,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스킵을 한다, 연결되어진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배속 괜찮아, 하지만 스킵한다, 필기를 베낀다,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시, 자, 맨 처음에 1일차부터 4일차입니다. 스텝 1, 강의를 듣는다. 오케이? 스텝 2는요, 혼자서 필기한 내용을요, 2번, 3번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요, 여러분 복습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끝내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때 그날 들은 내용을 복습을 한다. 복습 AI가 있습니다. 이 AI는 강의를 들을 때 카톡으로 이미 와 있을 것이고요. 한 강당 15문제고요. 답을 찍을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복습 AI가 뜹니다. 뜬 다음에 다음 중 전면구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눌렀어, 맞췄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 눌렀어, 틀렸어. 그러면요, 이 문장의 형식이 뭔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이 내용은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요, 완전하게 학습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틀린 케이스에는 이렇게 강의 다시 보기가 뜹니다. 이걸 누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지를 복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듣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채우면 되겠죠. 됩니까? 네. 자, 그리고 스텝 4, 워크북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1일차부터 그리고 4일차까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스텝 1, 강의를 뭐 한다? 듣는다. 스텝 2, 뭐 한다고요? 혼자 복습을 한다. 스텝 3, 뭐라고 했습니까? 복습 AI를 풀고 모르는 걸 채운다. 스텝 4, 워크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로바 신텍스트부터 5는요, 문장에서의 해석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배운 다음에 내가 새로운 문장 내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배운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이 있을 때 배운 내용들을 녹일 수 있게 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단어 뜻을 word and phrase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쓴 다음에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자. 1일차부터 4일차는요, 강의를 듣습니다. 이러한 것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습이다. 복습 AI하고 워크북을 푼다는 것이 4일차까지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됐어?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5일차가 되었습니다. 1일차와 2일차의 내용들이 기억날까 안 날까? 사람은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공부한 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 6일차에는 총 일주일치의 4일차 4강에서 2개의 강을 복습한 다음에 리얼 AI를 풉니다. 그러니까 5, 6일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혼자 필기 내용의 2강의 수강 내용들을 읽습니다. 쭉 읽어요. 그런 다음에 끝내면요, 완전한 복습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날 배운 거 리얼로 기억나? 라고 하는 리얼 AI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도 강의를 듣고 반쯤 들었을 때 카톡으로 와 있을 것이고요. 한 강당 15문제입니다. 참, 그러면은 아까 복습 AI 테스트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2가지가 있습니다. 복습 AI는 답을 고를 기회가 처음 배운 거니까 3번이었어. 근데 리얼 AI는요, 저번에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을 고를 기회가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런 리얼 테스트의 결과는요, 담당쌤한테 전송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지 담당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링크를 누르면요, 이렇게 리얼 AI가 뜨고요. 답을 고를 때, 자, 맞췄어. 아는 거죠. 넘어가는데 틀렸어. 모르는 거죠. 답을 고칠 수가 있다, 없다?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틀린 내용을요, 담당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포인트를 모르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르는 포인트를 복습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내강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강 내용을요, 복습하고 워크북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또 복습을 했어요.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지만 7일차에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7일차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 학원인 원 가는 날입니다. 이날은요, 테스트를 담당쌤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근데 보기 전에 내가 전에 배운 내용들을 잊었으니까 뭐 해야 한다? 먼저 혼자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가는 거예요. 갑니다. 간 다음에 정규 AI 테스트를 봅니다. 이 테스트는요, 정규 수업에서 담당쌤과 함께 보는 테스트이고요. 문제의 수가 15문제이고 답을 고르기 위해는 한 번이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 제한이 있어요? 무서운데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친구들 생일이 언제예요? 3, 2, 1. 바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요, 시간 제한이 있건 없건 다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을 때에도 답이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저는 A다 처음인데요. 정규 AI, 복습 AI, 리얼 AI 지겹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AI는요, AI 테스트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테스트가 무엇이다? AI 테스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 AI는요, 우리가 1일차 필기합시다. 부터 4일차까지 그날 배운 거 한강 내용 테스트하는 게 복습 AI예요. 그리고 리얼은요, 네가 앞에 들은 거 리얼로 알아? 하는 것으로서 5일차 하고 6일차에 보는 테스트가 리얼 AI 테스트입니다. 정규 AI는요, 정규 수업이 있는 날 7일차에 담당쌤 앞에서 보는 테스트가 정규 AI입니다. 요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복습 AI는 정답 선택 기회가 3번이고요. 나머지는 1번입니다. 그리고 정규 AI는요, 시간 제한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니까 낯설 수가 있겠지만 많이 하면요, 잘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봐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리얼 AI 테스트 결과를 담당쌤이 알죠? 심지어 정규 AI 결과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일주일치까지 어디를 모르는지를 담당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1대1 테스트에서 약한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될 리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3번 이상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재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담당쌤도 바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A단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이기 때문에 집에 안 가시고 끝까지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리합시다. 자, 우리 일주일이에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맨 처음에 한강 듣는다. 그리고 복습 AI를 푼다. 모르는 거 채운다. 워크북을 하면서 새로운 문장에 적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5, 6일차는요, 배운 내용에서 2개의 강을 복습을 한 다음에 리얼 AI로 어디에 모르는지 파악하고 그 포인트를 복습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7일차는요, 이날은요, 담당쌤과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총 복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는 2가지이다. 뭐였냐면은 정규 AI 테스트하고 구두 테스트를 본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앞에서 하나의 강을 복습 AI, 워크북 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보는 거예요. 6번, 7번, 8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를 리가 있어, 없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어떻게 외웠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니까 외워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주 보면요, 암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딱 얼마입니까? 8주입니다. 8주는 몇 개월입니까? 2개월입니다. 그게 긴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이렇게만 따라오면요, 어떠한 문장에도 원리 원칙에 맞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생님의 소망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원리 원칙을 다 알고 있어. 필기하지 마세요. I love you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세 번째 모양을 파악을 했어. 그런데 love가 뭐지? 뜻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인상 쓰는 것 같은데요. 단어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어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필기합시다. 자,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빈도수.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한다고 막 깜지를 써요. 빈도수인데요, 막 깜지를 써. 앉아가지고 몇 시간째 강의를 보고 있어요. 단어를 보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를 할 때에는 노출되어지는 횟수가 중요한 겁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감이에요. 암기할 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보고 듣고 해야지만 느는 것이 암기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단끝이라고 하는 교재이고요. 두 번째, 단끝 어플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 암기도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고단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5가지의 특징을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신도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능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3년치의 어휘를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 발음 기호는 물론이고요. 못 읽을까봐 이렇게 한글로 exceed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을까? 암기의 핵심은 오감이라 그랬어. 말로 하라고 넣어놨습니다.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EXCED로 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하세요. exceed라고 해야지만 암기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기출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휘가 있을 때, 이 어휘가 기출시험 문제의 기출 문장에 어떻게 쓰였는지 수능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평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사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 과학적으로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 오감을 활용해야 한다. 눈으로 보고 한도 초과합니다. exceed, 초과하다. 한도 초과합니다. exceed라고 하면요,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암기의 원칙은요, 빈도수입니다. 자주 봐야 돼요. 근데 이 큰 책을 보는 게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휴대용 암기장이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투리 시간, 이동 시간과 쉬는 시간에 빈도수가 중요하니까 자주 보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어휘들을 암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책 이용하기 싫고요, 다른 거 쓰고 싶어요 한다면요, 두 번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끝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잘 이용을 하면요, 정말로 단어가 술술술 암기가 될 거예요. 암기를 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암기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단끝 어플 활용법 필기합시다. 활용법은요, 총 마찬가지로 5가지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첫 번째, 아이 스케치인데요. 스케치, 뜻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암기할 어휘를요, 시각과 청각적으로 오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스케치고요. 단 6초 안에 암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 스케치 넘어가는 시간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봅시다. 자,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exceed 말로 해주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exceed. 그림 나옵니다. 한도 초과합니다. 그림 시각화, 어휘 나옵니다. exceed, 마지막에는요, 그림과 어휘와 뜻 나와 있습니다. 얘를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한도 초과입니다. exceed 암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I sketch야. 그 다음에는요, I blin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link는 뭐예요? 깜빡이는 거잖아요. 깜빡이 테스트예요. 봅시다. exceed. 뭐였지? 까먹었어. 초과하다이구나. 라고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x 나와 있는 다음에 자, 초과하다, 넘다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이 보시면서 혼자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그 매점 내기로 쓰면 좋겠어요. 빵 내기 이런 거 한 다음에 콘테스트를 여는 거야. 이런 다음에 이거 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메타인지 테스트를 켜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ure 뜻은 보기가 3개 있는 것이 노멀 모드이고요. 좀 더 어려운 것은 선지가 4개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나와 있고 답이 안 나옵니다. 말로 해야겠죠? 가장 어려운 것은요, 번영하다 나와 있어. 주관식이야, 주관식. 플러스 쓰면 되겠죠. 이런 테스트를 여러분들 게임처럼 롤처럼 해보세요. 단어 실력이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귀찮아 죽겠어요. 단어, 아이 스케치, 아이 블링크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한다면요,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가이드 영상을 켜면 알아서 잘 안내해서 공부를 시켜줄 겁니다.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보겠죠.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과 함께 담당 선생님과 정규 수업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배웠던 어휘 중에서 30개의 어휘를 테스트 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게 어휘 커리큘럼이에요. 단어 암기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 없다?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8주 후에 문장 원리 원칙 알죠? 어휘 다 알죠? 어떠한 문장이 와도 겁먹지 않고 구조에 맞게 해석하는 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쌤, 저는요, 영어 싫은데요. 영어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8주 뒤에는 나도 영어 할 수 있네? 그러한 자신감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수능과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독해만 나옵니까? 아니죠. 듣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무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 듣기를 많이 틀려와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듣기에서의 듣기 필기하자. 듣기 한 문제에 배점하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 빈칸 시험 문제, 순서 시험 문제 알죠? 이러한 문제 한 문제에 배점은 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2점이야.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쌤, 듣기예요. 듣기. 같은 배점이라고요. 듣기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레벨 테스트 결과 듣기 점수가 0점에서 4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유형편이고요. 그 이상이다, 실전입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유형은요,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듣기 시험 문제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스킬을 알려줄 거고요. 이 친구는 기출문제를 풉니다. 끝이에요. 쌤, 근데 책이 두껍던데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모를까봐 만들어 왔습니다. 그 끝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켜면요, 그 주차의 내용들을 싹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시켜줍니다. 영상을 켜면요, 자동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다 없다? 학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쌤과 테스트를 볼 때에도 듣기도 봅니다. 한 주의 내용에서 세 문제를 고른 다음에 듣기 테스트를 실시할 거니까 잘 듣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봐봐, 한 문장을 읽는 원리 원칙을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과습을 한 겁니다. 까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리고 단어도 암기해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원리에 맞게 영상까지 있습니다. 듣기 역시 여러분 실력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8주를 살면요, 한 문장 원리 원칙, 단어, 듣기 다 채웠죠. 이렇게 하면은 나의 모의고사의 점수가 2개월 뒤에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8주만 따라오면요, 모든 문장들을 다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자, 그거 외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 홈페이지에 영어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달면요. 전문연구원들이 하루 안에 답변을 달 것이고요. 답변 완료 시에는 문자가 올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외에도 필기합시다. 자, 입시 설명회. 여러분들이 입시를 위한 설명회라거나 내신기간 점수를 위한 내신 강의 등등 여러분들의 점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옵시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8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르고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영어 진짜 못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딱 8주만 저와 함께 따라오면요 모든 문장 다 읽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갈 길은요 오르막길입니다. 그치? 여러분 내리막길은 갈 때 어때요? 쉬워요. 오르막길은요 올라갈 때 힘들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르막길 이후에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감은요 우리가 거쳐왔던 힘듦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울 거예요. 딱 8주 뒤에 모든 문장들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유롭게 읽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랑은 수업 시간을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